상자성, 반자성, 그 다음에 강자성. 이 각각의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1학년 투직서 때 배웠는데, 상자성은 현상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기 마그네틱 매트리얼이 있는데, 여기 겉보기에는 그냥 그 자성이 없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는 여기 자성이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상자성하고 반자성은 여기에 그냥 멀쩡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성적인 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장을 걸면은 이 내부에서 이 자성이 생겨서 얘를 갖다가 보강하거나 혹은 감소시켜요. 그래서 보강하는 쪽이 상자성이고 감소시키는 것이 반자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B가 1테슬라를 들었을 때 그 내부에 1.1테슬라가 관측이 되면은 뭐예요? 상자성. 0.9테슬라가 관측되면 반자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 내부에 외부에 의해서 인듀스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자장이 생겼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외부 자장에,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디파인을 했는데,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뭐였냐? 어? AI. A는 뭐냐면, 여기 이게 A의 방향은 뭐예요? 이 평면의 수직한 방면. 그러니까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A의 방향이고, 그래서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의 면의 크기와 같은, 면의 넓이와 같은 크기를 갖는 그런 벡터가 A라고 그러면 M은 IA로 디파인이 되는데, A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좀 미안한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S 벡터라고 그러죠. 이것도 스핀인데 적당한 에어리아, 여기 잠시 에어리아 곱하기 N 벡터 이렇게 쓰겠어요. 이거는 N은 면의 수직인 벡터. 이게 M의 정의인데, A는 뭐냐면 뭐예요 이게? 마그네틱 포텐셜 혹은 벡터 포텐셜입니다. 즉 이거에 크를 취하면 B가 되는 그런 벡터가 A예요. A가 어떻게 M에 의해서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러냐면, 이 주위에는 뭐가 생기느냐면 자장이 생기는데, 얼마만큼의 자장이 생기느냐면은 얼마만큼 생기지? 응? 얼마만큼 생겨? 뮤 제로 오버 4파이 곱하기 완전히 내가 요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M 크로스 R 햇 나누기 R 스퀘어드 이렇게 이제 되는 게 그게 이제 벡터 포텐셜이고, B는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B는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책 봐. 책 보면 뭐가 나와요? R 3승분의 1에 R 3승분의 이게 M 마이너스 M R 햇
만들 수 있는 벡터가 뭐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R처럼 변하는 겁니다. 위치 벡터처럼 변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어떤 벡터 M을 주고 위치 벡터가 하나 벡터 하면 무조건 위치 벡터 하나는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거 이거밖에 없다고요. 부호가 맞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부호가 맞는지만 확인을 해봐. P의 경우는 이게 맞아요. M을 P로 바꾸면 엘렉트릭 다이폴의 경우에는 맞을 겁니다. 오케이. 이건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자성은 이제 그런 거고 반자성은 그런 거고 강자성은 뭔가요? 강자성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B를 갖다가 안 걸어줘도 그냥 저 홀로 그냥 자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홀로서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기장을 갖는 게 강자성입니다. 근데 답부터 얘기하면은 상자성하고 강자성은 뭘로부터 오느냐 하면 스피드로부터 옵니다. 스피드. 그 다음에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부터 오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오비탈 모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전부 양자역학적인 성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근데 이제 원래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양자역학적인 성질인데 원자를 만약에 우리가 평면 궤도를 운동하고 있는 전자 모형, 그러니까 행성 모델 있잖아요. 보호 모델이 뭐냐면 행성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핵이 있고 이 주위에 전자가 돌아간다. 이런 모델이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닌데 이런 클래시컬 모형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반자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반자성을 어떻게 설명? 근데 이제 상자성은 요걸 이제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여기에 이 원심력과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tilde의 제곱, 나는 여기에 이제 그 전하가 여기 플러스 2가 있고 여기는 전자의 차지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Right? 그러면은 R 제곱분의 이 반경을 R이라고 그러면은 반경을 빅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하고 이게 이제 전자기적인 어트랙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뭐하고 맞먹느냐 하면은 이쪽 방향의 이 원심력이 얼마냐면은 전자 R분의 MV의 제곱하고 이제 맞먹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 이제 자기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장이 걸리면 자기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R도 변하고 V도 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R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그 이제 이거는 근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단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assume R is not changing much. 그러면은 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가 이제 B 필드를 그는데 B 필드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그은 이후에 힘은 어떻게 됩니까? E가 이쪽으로 가면은 V 크로스 B 하면 이쪽 방향인데, 원래는 이쪽 방향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차지가 네거티브니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엘렉트릭 필드도 땡기고 마그네틱 필드도 이렇게 밀어요. 중심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R 제곱분의 E tilde의 제곱 플러스 MV 이게 뭐냐? MVB. 그러니까 이니셜한 어떤 벨로시티를 이걸 갖다 뭐라 그러나? V0라고 그러고, 파이널한 어떤 벨로시티를 V라고 그러면은, 그럼 V는 증가를 했겠습니까? 감소를 했겠습니까? 레디어스가 일정한데 이게 힘이 느니까 어떻게 해요? R분의 MV 스퀘어를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맞추려고 그러면은, 얘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만큼, 이 힘이 이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얘도 그만큼 증가를 해야만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러면은 얼마만큼 우선 얘는 원래 이제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죠. 일단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 하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은 밑에 쪽이네요.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은 밑에 쪽이에요. 그럼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별건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M을 내가 조금 두수가 없는데 오늘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어요. 오케이. 이거 타다 저거 타다 그럼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연립을 하면 R 제곱분의 E 틸다의 제곱 B MR분의 V 스퀘어드예요. 이거하고 두 개를 연립하면은 속도가 마그네틱 필드가 제로에서 B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커런트가 증가했다는 뜻인가요? 감소했다는 뜻인가요?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의 그 크기가 어떻게 해요?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근데 마그네틱 모멘트의 크기가 어느 쪽이었느냐 하면은 금방 내가 밑으로 아래쪽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래쪽 방향으로 증가했단 말이야. right? 사실은 계산은 필요가 없어요. 반자성이 생긴다는 것을 계산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아래쪽 방향으로 생겼다. 마그네틱 필드는 어느 쪽으로? 윗방향으로 생겼더니 마그네틱 모멘트가 아래쪽 방향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하고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하고는 어떻다? 반대다. 그렇잖아요. 마그네틱 모멘트의 증가 방향은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하고 반대다. 그게 반자성이야.
alright. 그래서 이제 일단 반자성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반자성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뭐 그건 엑스라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부터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마그네틱 모멘트가 얼마였느냐? M0는 얼마였느냐 하면은 I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에요. 정의에 의하면 방향은 어느 방향? G햇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G햇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근데 I가 얼마인가? I가 얼마죠? I는 단위 T분의 뭐야? 2파이 T분의 2죠. right?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그러면은 그럼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 T가 얼마냐 하면은 V분의 2파이 R이에요. V0분의 T파이 R.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2파이 R분의 V0 곱하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M0가 얼마였냐 하면은 여기다 파이 R 여기에 파이 R 지우고 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V0 곱하기 위에 R이 하나 남아요.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근데 V0 곱하기 R이 있으면 굉장히 뭔가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V0는 뭐냐면 일로 돌아가는 속도고 이거는 R이에요. right? 뭐 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하고 이거 곱하면 뭐예요? 앵귤러 모멘텀 할 때 나오는 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m을 갖다가 곱하면 그럼 실제로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됩니다. mv0r이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2m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게 뭡니까? L입니다. L. 앵귤러 모멘텀 L이에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모션에 의한 오비탈 모션에 의한 마그네틱 모멘트는 2m분의 QL이에요. QL. 2m분의 QL. 몰라요? 굉장히 이건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가 증가하는 건데 V가 V0로 증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제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에 델타 V 곱하기 R이에요. 델타 V 곱하기 R입니다. 그렇죠? 이게 벨로시티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요만큼. 그럼 델타 V를 구하면 되겠어요. 델타 V가 얼마냐? 델타 V는 여기서 변변 빼면 나와요. 변변 빼면 여기서 MVB가 이건 똑같고 내가 R이 일정하다고 내가 가정을 했으니까 MVB는 이건 뭐냐면 M 곱하기 R분의 V 빼기 V0 V 플러스 V0 해서 대략 이게 얼마냐 하면은 R분의 2M 곱하기 V 대략 이거하고 이거 하면 비슷하니까 V0 곱하기 델타 V
이게 델타 V죠. 그렇죠? 하면 VV 지우고 나서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우면 MM 지우고 하면 델타 V가 얼마냐면 델타 V가 2분지 R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분지 마이너스 2에 R 곱하기 델타 V가 2분의 R B가 되겠어요. 이제 내가 정신이 좀 없나 보다. 이게 뭐야? EVB지 왜 내가 이걸 그쵸? EVB 아니야 EVB. 정말 정신없네요. 정말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나만큼 정신없네요. EVB. 그쵸? EVB. 그럼 이거 안 지워야 되고 이건 2M. 여기는 2가 붙어야죠. 그러면 여기 뭐가 붙지? 2M분의 EVB.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4M분의 E 스퀘어드 R 스퀘어드 B가 되겠어요. 사실은 이거 계산을 해봐야 크게 얻는 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하면 이게 작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작다는 거 이외에는 별로 얻는 게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호만 중요한 거예요. 델타 M이 B의 방향하고 반대다. 오케이. B 방향하고 반대다. 이거 이외엔 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물리랑 수학이랑 좀 다른 게 그런 겁니다. 이걸 다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잘 몰라. 물리를 모르면은.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반자성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반자성이 생기느냐? 이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의 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반이 중요한 건데 반자성의 뜻은 뭐냐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쭉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계산 없이 했던 그 피직스보다 못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피직스를 먼저 이해를 하면 그게 얼마만큼 되는가를 확인하는 셈에서 이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반자성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계산 없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 뜻에서는 이제 물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는 것과 수학을 따라간다는 것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라데이 같이 이제 위대한 그 실험 물리학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수학적인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물리학을 할 수가 있었느냐. 전자기학을 거의 만든 사람이 파라데이예요. 막스웰은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을 뿐이고 이 물리적인 실체를 알아낸 대부분의 그 물리적 실체를 알아낸 게 파라데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피직스를 이해를 하는데 어떤 수학적 계산 능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리학이 너무 발전해 있어요. 물리학을 많이 발전해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대상을 갖다가 보기 전에는 대개의 경우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학 없이 벡터 한 개를 올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험을 해도 조금의 수학은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직스는 정량 과학이니까요. 그래 그 얘기하고 이 상자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어요. 상자성 이야기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L이 이게 L은 뭐냐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L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설명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의 스핀입니다. 전자의 스핀. 전자는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의 마그네틱 모멘텀이 얼마냐 하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엘렉트론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보호 마그네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값이 얼마냐면 이게 2m분의 2하고 h바와 같아요. 이 h바. 그러니까 이게 차지가 있으니까 부호는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전자의 마그네틱, 그러니까 뮤b는 뭐냐면 사실은 전자의 마그네틱 모멘트의 절대값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가 왜 설명하기 어렵냐? 그냥 이 뭐 전자가 차지를 가지고 있고 자질을 가진 놈이 회전을 하면은 팽이처럼 회전을 하면은 앵귤러 모멘텀을 갖는 거죠. 자전 앵귤러 모멘텀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두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전자는 아무리 크기를 재봐도 이게 크기가 있다는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점처럼 보여요. 물론 양자역학적인 퍼지니스 때문에 이 전자의 매스분의 1에 비례하는 컴포턴 웨이블랭스나 혹은 이 드브로이 웨이블랭스에 해당하는 웨이블랭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자의 스캐터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전자의 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숫자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컴포턴 웨이블랭스를 전자의 크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전자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없는 놈이 아무리 돌아도 앵귤러 모멘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크기가 항상 일정해요. 이 크기가 항상 일정.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클래시컬하게 보면은 이 크기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돌 수도 있고, 그렇죠? 천천히 돌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시 세계에 있어서의 앵귤러 모멘텀은 항상 퀀타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건 이제 묻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오늘날의 답이죠. 그거 묻기 시작하면 좀 곤란하다. 물론 수학적으로 이제 뭐 도망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이의 어떤 그 컴팩트한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놈의 모멘텀은 다 뭐 퀀타이즈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깨끗해요.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나 혹은 근본 입자들은 대개의 경우에 최근에 발견된 힉스 이외에는 근본 입자들은 전부 포톤도 그렇고 엘렉트론도 그렇고 유한한 자전 앵귤러 모멘텀을 가져요. 그리고 그 값이 h바 혹은 2분의 h바의 정수배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뭐냐면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외에도 자전 앵귤러 모멘텀 S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자전 앵귤러 모멘텀이 주는 뭐예요?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어요. 스핀이 주는 앵귤러 모멘텀이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앵귤러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 마그네틱 모멘트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2m분의 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이일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여기에 2를 붙여야 돼요. 2. 저기에 왜 2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뭐냐면 디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디렉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엘렉트론이라고 하는 놈, 그러니까 상대론적인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상대론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다가 조열시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잘 모르니까 타임에 관한 1차이고 그 다음에 상대론적인 로렌츠 코베리언스를 만족시키는 로렌츠 상대론적, 이게 다른 말로 이건 뭐냐면 상대론적인 방정식이에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식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방정식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그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엘렉트론이 스핀을 가지고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기에 2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프리딕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디렉이 이 팩터 2를 설명을 함으로써 디렉이 노벨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겁니다. 물론 상대론적인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든지 그거는 반입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뭐냐면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줍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 레벨에서는 이것은 아직 뭐예요? 미스테리어스한 팩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게 그냥 G라고 쓰고 이게 그냥 비례할 뿐 왜 G가 2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답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 G는 뭐냐 정확하게 이제 2는 또 아닙니다. 양자역학적인 커렉션을 받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 해가지고 이게 소수점이야 한 10제짜리까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보면 저게 소수점 이하 10제짜리까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난 세기 20세기 피직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 뭐랄까 공헌 중에 하나예요. 이 G가 왜 2고 왜 이러한 커렉션이 붙느냐.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막스웰 시오리의 뭐예요? 퀀타이제이션. 그래서 퀀텀 엘렉트로
다이내믹스. 그래서 QED라고 불러요. 퀀텀 엘렉트로 다이내믹스.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계산하게 하는 방법론을 만든 사람이 슈빙거이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사람이 파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은 보니까 미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일본 사람도 이거하고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게 이제 알려져서 그 사람 이름이 돈문화가입니다. 그래서 돈문화가, 파인만, 슈빙거, 그 세 사람이 1956년인가 64년인가 쯤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 있어봐. 얘기 한참 샜다. 근데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근데 요게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스핀이 있고, 이 스핀이 주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스핀은 그냥 공중에 뭐 엘렉트론이 있기만 하면은 뭐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뭘 아느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으면 마그네틱 모멘트는 뭘 갖는 거죠? 다이폴 모멘트는 뭐를 받습니까? 이게 토크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 이 다이폴 모멘트는 엘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건 그러니까 장의 방향으로 나열하려고 하는, 정렬하려고 하는 어떤 토크를 받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장이 이쪽으로 걸리면은, 그러면은 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돌림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만약에 원자들이 어떤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성이 없는 물질도 있어요. 자성이 없는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은 페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외곽에 있는 어떤 그 전자들이 우선 혈혈단신 혼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상자성이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스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은 업다운 두 개가 이렇게 페어가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자성이 들어와도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기여를 하니까 뭐 이것저것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성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스핀이 업다운에 되어 있는 이 스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페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오비탈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게 스핀이 업이든지 다운이든지 who cares?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반자성이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물질이든지 반자성이 없는 물질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상자성이 있으면 반자성은 되게 무시돼요. 왜냐하면은 상자성이, 이게 스핀은 그냥 이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방향으로 획획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산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뉴머리컬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간단히 그냥 좀 과격할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은, 이 오비탈, 이 모션, 이 앵귤러 모멘텀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 궤도 평면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정말 어려우냐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반자성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상자성이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엘렉트론이 업, 다운이 페어를 이루면,
그러면은 상자성은 사라지고 반자성은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물질을 반자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상자성을 가진 물질이 반자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하여튼 그렇지만 현상론적으로 반자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스핀들이 없을 때, 상자성이 폐를 이뤄서 없어졌을 때 남는 게 반자성이고, 강자성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굉장히 그 코릴레이션이 이제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쭉 이제 전자와 전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상의한다는 게 인터랙션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들끼리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나열을 하자. 대충. 그게 합의가 성사가 된 게 강자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냥 그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석이에요. 그 자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핀과 스핀들이 뭐 보통은 얘는 업, 다운 뭐 왔다 갔다 이제 할 수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인터랙션이 강해지면은 긴밀하게 얘들이 서로 그러니까 연락을 취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쪽 방향으로 늘어서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랜덤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시메트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랜덤한 시스템은 굉장히 민주적인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민주는 이 자연에 있어서의 이 시메트릭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스핀의 방향이 랜덤한 이런 그 시스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메트릭 페이즈에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시메트릭한 페이즈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강자성처럼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한쪽 방향을 특별하다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상자성이라는 것이, 상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밖에 상자성, 반자성은 밖에 B가 있을 때의 얘기예요. 강자성이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팔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자성인 물질도 상자성, 반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익스클루시브한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과서들이 그렇게 써놓은 게 이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건 1학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은 조금 더 아니까 그걸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보호 모델이 어디서 틀렸냐 하면은 보호 모형에서는 평면의 방향이 있잖아요. 평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방향이 존재한다는 뜻, D 방향이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앵귤러 모멘텀이 0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이드로젠 아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이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 수가 없다고. 실제로 실제의 어떤 보호 모델이 아니라 실제의 모형의 이거 하이드로젠 아톰에 있어서는 엘렉트론의 모션이 있다면 오히려 이거는 그냥 랜덤 레이디얼 모션이에요. 모션이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금도 TV에서 원자함이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앵겔로미는 제로라고 재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이드로젠 아톰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이렇게 돌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더 믿기 힘들죠. 아니면 뭐 이렇게 궤도 운동을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모델 자체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퀘스천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반자성이 왜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있느냐 하면은 답은 그렇습니다.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비슷하게 답이 나와요. 다만 저 R이 뭐예요? 보호 레이디어스가 되는 것이고, 보호 레이디어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퀀텀 언서텐티 릴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보호 레이디어스를 뭐가 결정하는 거야? 핵력이 결정하는 거야? 아니면 전자기력이 물론 인발브 돼요. 그러나 그 보호 레이디어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는데 me 틸다 스퀘어드 분의 h바 제곱 맞나? 대충 이렇게 돼요. 뭐가 있죠? 엘렉트릭 차지의 크기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엘렉트릭 차지는 연관이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h바가 있어요. 즉 카이네틱 에너지는 왜 생기느냐면 언서텐티 프린시플 때문에 작은데 안 갇히려고 하는 것 때문에, 퍼즈니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 퍼즈니스. 그게 양자역학적인 언서티티 때문에 있는 거고, 이 포텐셜은, 즉 엘렉트릭 포스는 가두려고 하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적당히 밸런스를 이루어서 만드는 게 보호 레이디어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기에다가 이 R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 M 제곱분의 하여튼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오죠. R에 제곱하면은 M2 틸데의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값이 작다. 그런 얘기예요. 저걸 계산을 하면. 근데 놀랍게도 저렇게 계산을 하면은 저렇게 계산을 하고 R을 대신에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사실은. 원자 모델 이거밖에 랭스가 없다고요. 집어넣으면 답이 맞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물리를 하는 그 묘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그 모형이 일부 안 맞는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자연은 이상해서 우리가 가지고 노는 그 어떤 틀린 모형이 우리가 잘 모르는 진실은 무지하게 어떻게 복잡할지도 모르죠. 근데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도 그 복잡한 진실의 어떤 에센스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때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물리학이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물리학은 자연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지, 이걸 뭐 아까 여기 물론 이런 굉장히 리마커블한 석세스도 있어요. 소수점짜리 소수점 이하 10자짜리를 맞추는 그런 업적도 있지만, 저런 게 어떤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피직스는 아닙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리학은 방법론을 개발을 해내고 실제로는 뭐냐면 그것을 수행할 그 방법론을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해 가지고서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 얘는 그 방법론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었던 좋은 이제 예 중에 하나였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때에는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틀릴 줄 알면서도 한번 끝까지 팔로우를 해보는 것도 때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다.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데 전기장의 영향은 이 뭐라 그럴까? 주로 뭐냐면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모션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요 스핀의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내가 완전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어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시바 이펙트니 뭐 이런 걸 보면은 앵귤라 모멘텀하고 이 스핀의 방향하고 이 오비탈 모션하고 이게 또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엘렉트릭 필드하고는 이렇게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때로는 말이에요. 이 엘렉트론이 이쪽으로 달리고 있으면 이 스핀의 방향이 픽스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핀의 방향이 뭐 이 진행 방향하고 나란해야 된다든지, 그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가지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그거는 지금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왜냐하면은 조금 더 코릴레이션이 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 놓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매니바디 이펙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어떤 현상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옆으로 많이 샜는데 남은 게 뭐냐 하면 완전히 우리는 파랄렐하게 그 좀 4장하고 6장은 굉장히 파랄렐해요. 그러니까 4장에서 처음에 뭘 배웠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 안에서 뭐 이 P가 즉 다이폴 모멘트가 받는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 뭐 이런 마그네틱 모멘트가 즉 룹이 있는 거죠. 룹이 있는데 이것이 마그네틱 필드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힘을 받겠냐, 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전부 이제 균일한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러면은 F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개의 입자가 있다 그러면은 QVB예요. 그렇죠? QVB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선을 따라서 이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뭐 여기 도선 안에는 여러 개의 전자가 있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여러 개의 Q는 다 같다 그러고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right? 그게 뭐냐면은 이걸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QV가 이거를 갖다가 Q는 뭐냐면 여기에 이걸 갖다가 좀 크게 그리고 작은 부분들로 나눈다고 그러면은 요 스몰한 Q는 각각 여기 있는 것은 작은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DQ는 뭐냐 하면은 볼륨당 로만큼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rho v 크로스 b가 될 것이고
이걸 다 더하면 돼요. D 삼성 X.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J예요. J의 정의가 뭐냐? 로브이야. 그치? 차지 데ን시티 곱하기 펠로시티라고. 플루이드처럼 생각하면. 그럼 이게 JX. 그런 거죠. 근데 J가 또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온 다음에 뭐냐면 그냥 도선을 따라서만 분포를 한다. 그러면은 JX 델타 삼성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1차원의 DL 곱하기 I로 바뀌는 겁니다. 이 J라고 하는 게 D 삼성 JX라고 하는 게 항상 I 곱하기 DL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펑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치? 이걸 갖다가 3차원 적분 2차원 델타 펑션 하면 1차원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바뀌고 크로스 B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적분은 뭐예요? 여기 I가 흐른다고 생각하면은 I 곱하기 L 크로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Right?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 뺑뺑 도는 하나의 루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루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더라도, right? 이 적분은 여기 I 다 I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I 곱하기, 만약에 뺑 돌아서 적분을 한다 그러면 뺑 돌아서 적분을 하면 뭐예요? DL 크로스 B인데 B는 상수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뺑 돌면 뭐예요? B가 상수면 즉 콘스탄트 유니폼한 자기장 내에서 클로즈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은 총합은 제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제로예요. 그 두 가지 결론을 얻은 겁니다. 요 부분이 받는 것은 BIL. 응? 방향은 L 크로스 B예요. ILB.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은 ILB? 그래서 F 도선에 받는 힘은 ILB. B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closed loop에 받는 힘은 제로. for circle. 이렇게. 이거는 라인이 받는 힘은 이런 거고, 클로즈된 서클이 받는 힘은 제로다. 근데 이게 유니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힘이 제로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힘이 제로가 아닙니다. 힘이 제로가 아닌데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U가 엘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어떤 전기장 안에 들었을 때 P 도트 E가 이게 포텐셜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작은 서큘러한, 그러니까 작은 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 도트 B예요. 오케이? 난 이걸 갖다가 그냥 증명을 안 하겠습니다. 책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어넬러지로 가서 힘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B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뭐가 되겠느냐 하면은 그레디언트 이게 M 도트 B 이렇게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힘은 뭐에 비례하냐?
이 m이 만약에 이 m은 뭐예요? m이 그냥 일정한 어떤 뭐 벡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거는 마그네틱 모멘트의 자기장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장의 그레디언트에 비례한다. 그거예요. 자기장이 일정하면 어떻다? 힘이 없다. 자기장이 만약에 불균이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대자석이 있어요. 여기 NS. 그럼 여기에 철가루 놓으면은 혹은 자석을 갖다가 놓으면은 이 자석들이 갖다가 철커덕 붙습니다. 그렇죠? 왜 붙느냐? 왜 붙느냐 하면은 각각의 철가루나 이런 건 뭐냐면은 다 막대자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철가루는 막대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멘트가 여기 있는 거죠. 각각의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alright? 그런데 여기에 이 큰 자석이 내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장이. 그러면 여기 나갈수록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해요, 아니에요? 균일하지 않다고요. 균일하지 않으면 균일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뭐가 생겨? 힘이 생겨요. 그게 자석이 혹은 철가루가 자석이 갖다 털컥 붙는 이유다. 힘이 왜 생기냐? 불균일성 때문에 생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양자역학 배울 때 배우는 그 스트론 게롤라 실험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보내는 거냐면 여기에 엘렉트론 빔을 보내는 거예요. 쫙 엘렉트론 빔이나 혹은 뭐예요? 이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은 은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보내면 그럼 뭐가 돼요? 얘들은 스핀이 있는 거죠. 스핀은 뭘 주느냐? 전하가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스핀을 가지고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니까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어요. 즉 자석이란 얘기예요. 전자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조그만 자석이라고 전자가. 오케이? 자석을 보내니까 여기 불균질한 걸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이 어느 방향이요? 이쪽으로 받거나 이쪽으로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게 불균일한 방향이 이쪽이니까.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스테이트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스핀 업, 다운.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빔이 왜 하필이면 두 개로 스플릿을 하느냐. 그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퀀타이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상태가 퀀타이저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다 가겠죠. 이렇게. 그렇지? 근데 딱 위 아니면 아래 두 군데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얘의 스테이트는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스핀 1을 보냈으면 여러분 뭘 알고 있느냐면은 전자의 상태는 1, 제로, 마이너스 세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세 군데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두 군데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스핀이 1이 아니라 스핀이 하프다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전자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전자기학의 지식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론 게롤라 실험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작해서 내일이죠. 내일 해서 내가 이 저 전자기학 진도를 마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내가 그 연습 시간을 갖겠습니다.